네, 신장겹 2부 시작합니다. 가을 개편 저희들이 좀 이르게 개편했잖아요. 새로운 얼굴 두 분 더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두 분이 아주 짝으로 많이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일 평론가. 제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연배는 비슷하신가요? 어떤가요? 네. 친구예요. 네. 그렇구나. 네. 예. 자, 두 분 모시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너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그 작가 제작진에서 공론센터의 공, 우리 김상일 정치평론가의 정치평론가의 공정한 김N장 하면은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법률 프로그램으로 네. N장 아니라 싫더라고요. 과장, 김과 장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예. 그래도 여권 패널인데 네네. 보수우파 여권 패널인데 그러니까. 제 이름을 먼저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과김. 장과김. 네. 우리 뭐 김과장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김과장들의 지지를 한번 얻어보려고 했던 건데. 제발 저를 보수우파 패널로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대우를 해달라. 네, 여당 대우 해주세요. 장과김, 공정한 장과김. 입에 차가 안 붙는다. 안 붙어요? 예. 그러네. 예. 자, 하여튼간에 이건 뭐 첫 코너니까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보는데요. 전에도 우리 단골 손님들이 새로운 코너 시작할 때 코너명을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데 기발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좋은 의견 주신 분 채택되시면은요, 녹용즙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줘주시면 안 돼요? 야, 뭐 이름을 제안을 하세요. 줘야지. 이름을 제안을 하셔야지. 네. 제안해 주시면 두 분 포함해서 네. 녹용즙 어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 저 문자나 샵 0951 이쪽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유튜브로는 이렇게 딱 그 이후에 선물 보내드릴 때 유튜브 댓글로는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TBS 앱에도 어플리케이션 댓글에도 달아도 괜찮겠습니다. 달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윤석열차 논란 이게 참 이게 논란이 되는 게 맞는지 싶은데 오늘 문체위 국감장에 이게 이 얘기가 올라갔어요. 표현의 자유 침해냐 아니냐. 오늘 김종혁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이 카툰을 그린 윤석열차를 그린 친구가 청소년이 투표권이 없는 즉 만 18세 미만이면 네. 이건 큰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만 18세 미만이면 큰 문제입니까? 김상일 평론가. 왜 큰 문제죠? 아니 그러더라고요. 큰 문제다. 만 18세 미만이면.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모두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키워나가는 거지 누구의 부속물이나 부산물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네. 네? 인간의 자기 인격을 형성하고 자기의 사고와 판단을 형성해 나가는데 그걸 갖다가 뭐 본인은 나이가 많으니까 괜찮고 누구는 고등학생이니까 아니다. 이게 대표적인 어떤 인권을 차별하는 행태예요. 행태. 그렇게 네.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만약에 자기 생각과 좀 다르다 그러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나의 뜻에 따라올 수 있는 동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어른스러운 거지 무조건 고등학생이고 어리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꼰대 문화의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꼰대 문화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 18세로 아래를 나누는 게 맞아요. 아니, 저는 국민의힘 분들이 점점 이상해져가고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려요. 김종혁 비대위원 얘기도 문제지만 송석준 의원 얘기는 더 문제예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학생이 정치 색깔 너무 드러내. 이게 뭐야 이게. 학생이 정치 색깔 드러내면 안 돼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저는 뭔가 집단 최면에 취해 있다. 그래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다른 식으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표절 문제라든지 이건 네. 학생들의 만화 창작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다. 그게 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면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뭐 학생이 정치 색깔 드러내면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러한 그림을 그려서 되느냐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주거나 그런 공격을 받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코 좋지가 않다. 지금 하다 못해 지금 고등학생하고도 싸울 거냐. 아니 예전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우고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운다. 네. 촛불 집회 때 고등학생들이 집회 신고한 거 가지고 네. 그 조사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고등학생들. 근데 우리 소장님 지금 하신 말씀에도 네. 조금 약간 고쳐야 되는 건 있는 게 네. 고등학생과 싸우냐 이렇게 또 규정을 하면 저는 그거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아, 고등학생이면 어떻고 초등학생이면 어때요? 아니 고등학생이 다 하나의 그렸으니까. 그냥 인간이고 어? 인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존엄한 존재고 그런 걸로 그냥 보는 거지. 왜 나보다 어리면 뭔가 나보다 떨어지다고 생각하고 이거 다 특권 의식이고. 예? 아니 저는 네. 저기 고등학생이 그렸으니까 그냥 네. 그런 거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꼬리를 마시네. 아니 저보고 이제 네. 학생이라서 뭐 문제 삼는 거 아니야. 또 꼰대다 그렇게 공격하실까봐 그런 맞아요. 차원은 아니고 네. 네네. 네. 네. 이런 문제를 갖고 국민들에게 분노감을 유발시키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려요. 네. 특권 자, 의식이 특권 의식. 그 표절 사실 만 16세부터 북한도 그렇고요. 브라질도 제가 한번 갔었는데 룰라 대통령 2002년 대선 때 만 16세부터 투표권이 있어요. 네. 예. 우리 만 18세인데 네. 이것도 뭐 아니 그리고 하여튼 이것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수차례 뭐 얘기하셨던 문화예술에 관한 진흥에 관한 본인들의 공약 그리고 본인의 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어긋나는 행동들인 것 같고 네네. 작년에 11월 달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셔가지고 예. 주기자가 뭐, 간다. 네. 아니 풍자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권리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냥 이거 정치 풍자 야 그냥 뭐 잘 그렸네 이런 식으로 툭 던지고 넘어갔으면 네. 대통령께서 통 크다 포용력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건 문체부에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한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상당히 누가 되는 일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표절이 문제다. 이제 약간 방향을 틀었어요. 표절이 문제다. 그러니까 당장 표절? 진짜 문제인 게 뭔데? 하고 표절 얘기를 이 키워드를 국힘에서는 잘못 꺼낸 게 아닌가?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표절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다 가버렸어요. 지금 표절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저는 예. 되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전문가들이 다 이견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가 이걸 정액기에 표절이라고 단정하고 나오죠? 이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인가?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뭐 이렇게 막 공론회장에서 한번 토론을 벌려봤나요? 이것도 좀 굉장히 무리한 네네. 지금 시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그 한번 공격을 해봤는데 그게 여론을 보니 여의치 않으니까 다른 방식의 공격을 한번 해보려고 틀었어. 했는데 틀었는데 그것도 또 별로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 아닌가. 네. 지금 이게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문외한들이었다. 이 어떤 이 만화나 예. 이런 거에 대한 문외한이었다. 이러면 모르지만 이분들이 문외한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네네. 이거는 정말 이분들을 또 모독하는 것이고 네. 자기가 뭐 자신이 이분들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자, 되면. 이래저래 해서 오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오늘이 아니라요. 예. 계속 심기가 불편하세요. 예, 아니 시사저널에 나온 기사도 그렇고 우리 장 소장님이 딴 데 가서 다른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도 보면 대통령이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다. 그래서 주변에서 뭐 어쩔 줄을 모른다. 심기경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화가 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 심기경호의 일환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한 논란이 불러일으켜지고 또 우리 신장식 앵커께서 예.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 상당히 대통령과 대통령실 여권에는 좋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체부에서 문제를 삼으려면 당초에 당신들이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심사 기준을 내세웠던 거는 좀 다른 나중에 바꿔서 네. 또 아니면 그거를 빼서 상장을 준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 좋았을 텐데 처음과 말이 앞뒤가 좀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계속
이런 것은 대통령의 심기 경호,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한 문체부의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냐. 네. 만약 이런 것들은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갔으면 끝날 문제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참 답답해요. 진짜 부끄럽고 답답하고 창피하다. 심기경호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의 심기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자체가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지금 드리워지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대통령실은 능력으로 승부하고 당당하게, 왜 당당함이 스타일 이런 요새 광고도 네, 있잖아요. 네. 네? 대통령실 모두가 당당함이 스타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기 얘기가 나오면 이건 이미 지금 대통령실의 시대의 시계가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를 반증하는 얘기인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시사저널 기자 보면 대통령실 그 관계자들도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네.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대통령 대변인. 후보 시절에 첫 대변인이었다가 그 포항 수산업자 뭐 로비에 연루됐다라고 해서 금방 그만두셨던 분이 페이스북에 네. 윤석열 대통령을 누구라도 연상할 수 있는 하면서 1시간 만나면 59분을 본인이 자기 자랑하고 원로들이 충고를 해도 나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 하면서 대통령이 벌컥벌컥 화를 낸다. 이거 어쩌란 말이냐. 걱정을 해요. 그렇게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심기가 편하지는 않겠죠. 지지율도 낮고 본인이 좀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한 뭐 미국, 캐나다 성과에 대해서는 다 그냥 보도가 되지 않고 네. 비속어 논란만 지금 몇 주째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에 좀 여러 가지 화가 나셨더라도 네. 최고 지도자는 항상 절제력을 갖고 냉정함을 유지해야 참모들이 제대로 된 보고도 할 수 있고 상의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계속 화가 나 있으면서 툭툭 쏴버리면은요 밑에 참모들은 뭐 얘기를 못 해요. 저도 이제 뭐 당대표도 모셔보고 네. 대권 후보도 캠프에서 모셔봤는데 그분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면은요 참모들은 입 다뭅니다. 네. 그냥 시키는 것만 해요.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은 그거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보여서 예. 기본적으로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체성 딜레마에 빠져 있는 네? 거예요. 그건 또 뭔 소리예요? 본인이 검사 시절의 정체성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럼요. 정치인의 정체성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네. 검사 시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게 짜증이 나지. 네. 안 나겠어요? 옛날에는 이 XX 저 XX 하면서 좀 이렇게 하면은 다 급신거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그렇죠.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을 어떻게 하루빨리 모두 다 검사 출신으로 바꿀까 이 생각만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통해서 또는 수사 조사를 통해서 이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 예측들이 있었어요. 본인 힘들 땐 본인이 잘하는 걸 하게 돼 있다. 이건 야권의 좀 예. 민주당 측 패널들의 정치적인 공세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 패널 다 왔습니다. 아니요. 우리 대통령이 뭐 그걸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라고 표명하는 것은 네. 상당히 좀 잘못된 평가가 아니냐. 자 그러면 그 감사원에서 사실은 뭐 소기의 성과를 다 거뒀다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해요. 28일 날 그 서면 조사 통보를 문재인 전 대통령께 했다가 실익이 없어서 이제 그만하랍니다. 네. 반려하니까 네. 이렇게 됐어요. 왜 이 시기에 네. 그런 서면 조사 통보를 했다가 또 이렇게 쉽게 거두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좀 오바된 행동 그리고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과잉 행동이라고 평가를 내려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좀 논의를 해서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 걸 최소화해야 되는데 좀 본인이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임 문재인 정권 시절에 되게 좌천을 당했고 예, 한직으로 갔죠.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좀 보복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야권 패널이 얘기를 하면 예. 특별히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보이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감사원의 공식적인
감사원법에 입각한 이러한 조사에 대해서 무례한 짓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것은 네.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게 유병호의 단독 플레이 오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오늘 이관석 저는- 국정기획실장이랑 왜 문자 단속 좀 시키세요? 아니, 좀 보호 필름 좀 새 걸로 하나씩 놔드려요, 좀. 네. 저는 출연료 많이 기본적으로 예, 김 평론가.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감사원의 독립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감사원이 이제는 수사기관과 공조, 팀플, 컨비네이션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실마리는 감사원이 찾아주고 네. 수사의 거리를 만들어주면 검찰이 들어오고 검찰이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 있으면 다시 감사원에 퉁쳐가지고 감사원이 하고 네. 또 거기도 여의치 않으면 국무조정실이나 다른 데서 하고 네. 철저하게 지금 사정정국을 만드는 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 그다음에 네. 감사원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고 왜냐하면 독립성이 생명인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원이라는 곳이.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더더군다나 파견 검사를 그쪽 받아오던 거를 끊었어요. 예, 그걸 문재인 대통령 때 없애려고. 없앴어요. 없앴어요. 근데 파견 검사를 또 다시 받기 시작해요. 예. 그럼 노골적으로 팀플을 하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오늘 확신을 주는 문자까지 드러난 것이죠. 예. 근데 그걸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게 네, 감사원에서 위법한 일들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요. 이거는 전임 정권 하에서도 계속 진행됐던 것인데 저는 문제가 삼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김상현 평론가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감사원은 철저하게 독립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네. 대통령실의 정책기획 수석하고 이런 사적인 문자를 통해서 우리 감사원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야권은 지금 상당히 무리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특별 감찰이 필요하고 징계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분명히 징계를 해야지 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오해를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네. 야, 문재인 대통령 이거 서면 조사하는 거 대통령실에서 시켰지 라고 공격을 하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되게 옹색해요. 예. 그러니까 유병호 여당 패널로서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힘들어요. 예.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미 감찰을 받고 있긴 해요. 그 부하 직원들이 네. 그 감사원법 위반하고 감사를 진행했던 점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있긴 해야죠. 한데 이거 참 정말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해명자로 나갑니다. 언론이 묻고 국민들이 묻고 야당 의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절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아니 그 내용도 그렇죠. 내용이지만 일단 예. 이런 문자를 예. 그 대통령실 수석하고 주고 받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감사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감사원을 사랑하는 마음,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네. 그 조직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하루빨리 직을 그만두시고 물러나라?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앵커님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타기 좀 예, 하도록 하세요. 시간을. 여당 패널이시니까 하셔야지. 전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탈원전과 관련해서 산업부를 감사를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당시 예. 사무총장과 감사위원들이 감사를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한 것 그러한 것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벌어졌었다. 예. 그러한 잘못을 지적을 했던 국민의힘에서는 예. 유병호 사무총장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네. 분명히 지적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음. 지난 정권 하에서 본인들의 발언의 정당성에 합치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은 많지 않지만 요 얘기는 좀 합시다. 여가부 폐지 골격 잡혔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인수위 때 했어야 될 정부조직법 개편 내용을 못 내놓고 있다가 네. 국정감사 시즌에 정부조직법을 바꿔달라라고 네. 끌고 나오는 게 왜 지금 근데 지금 이걸 하죠? 지금 다 합의가 됐고 완성이 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가야 되겠- 네, 여당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가자라고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이 뭐 국정감사 기간에 내놨다라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정기국회 때 이 부분 야당과 협의하고 검토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면 될 거라서 시점상의 문제 있다고는 보여지지가 않고요.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사항들이 네. 많아요. 예. 그래서 야당이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아니,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번 해볼 테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일단. 20대 지지율이 네. 단수로 네.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 자릿수로 내려가면서 지난번 대선 때 여성가족부 해체라고 하는 단추를 꾹 눌렀던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신 게 아닌가? 제가 하는 그 분석도 얘기하려고 있습니다. 여기다 써놨는데. 근데 죄송합니다. 20대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이대남의 추억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20대가 그렇게 바보가 진행자님께서 얘기를 아니라니까요. 해주시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던 예를 들면 FM 네. 코리아라는 네, 네. 거기 그쪽에 분위기 어떻습니까?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바본 줄 아냐? 아. 지지율 떨어지니까 여거 폐지한다 그래? 그럼 우리가 다시 지지할 것 같아? 이 의견이 다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20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가부 폐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지금 시점에 내놨어라고 대통령실에서 정무 판단을 했다면 대단히 저급하고 수준이 낮은 거죠. 저급하고 수준이 낮아요, 실제. 바로 그냥 그렇습니까? 네. 예. 너무 무능하고. 예.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성과가 없고요. 네. 그 성과로 나가기 위한 어떤 정책 목표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거기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또 성과까지 없어. 음. 그러면은 뭐 태도라도 좋아야 되는데 네. 태도도 무조건 국민을 몰고 가려는 태도지 한 번도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태도가 없어요. 네. 참 총체적 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희경 정무비서관이 새로 돼가지고 야당 찾아가서 진솔하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분이요? 네. 아 야당에서 야당에서도 그런 적이 없잖아. 야당에서도 좀 마음문 열고 일단 얘기나 좀 잘 들어봐 주세요. 과거로 보면은 전희경 그 비서관께서 먼저 마음의 문을 야당에 본인 열어주시면 그건 센 분인데. 과거를 지웠잖아요. 유튜브 그래요? 다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예, 일단 누군가 유튜브를 내리면 입각 제한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님도 유튜브 다 내리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자,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